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라이딩하기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회사에 출근하며 오토바이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기 쉽지 않았지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연휴를 포함하여 5박 6일 제주도까지의 장거리 라이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풀린 날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폭우로 인하여 비를 훌쩍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랬던 장거리 여행이었기에 너무 즐거운 라이딩이었습니다. 그럼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가기 전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시골 할머니 댁에서 머물며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비상으로는 6시간 표시되었고 첫 장거리 여행이었기에 충분히 쉬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광명을 지나 서울을 벗어나니 초록초록한 풍경을 구경하며 라이딩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평소에는 바이크로 고속도로를 가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국도로 라이딩을 해보니까 이동 목적이 아닌 라이딩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보다는 국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달리다가 신호에 맞춰 멈추기도 하고 고속화도로가 아닌 시골길을 지나가면서 그 장소의 풍경과 그 냄새, 온도까지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어 국도 라이딩의 매력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어느덧 전라도의 시작인 익산을 지나 김자에 들어섰습니다. 너른 벌판의 김제평야를 바라보며 우리나라도 작지만은 않다라고 느꼈어요. 말로만 듣던 김제평화를 옆에 두고 라이딩을 하며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고 벼가 무르익는 가을에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5시간의 라이딩의 끝이자 영광의 시작인 선운산에 들어왔습니다. 매번 차로만 오던 곳을 바이크로 타고 오게 되어 너무 설레었어요. 드디어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인사를 드렸어요. 박묘숙딸이야. 자주 오지 않았기에 어떤 외진이 왔는지 궁금하셨나 봅니다. 미숙이 묘숙이 딸이라고요. 묘숙. 박묘숙딸. 아, 모르신가 보다. 전 처음 뵀는데요? 근데 나도 전 묘숙딸이에요. 묘숙이. 묘숙이 네, 묘숙이 아세요? 응. 묘숙이. 알아. 묘숙이 딸.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 네. 여기 제 남편. 맛있는 저녁을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허영만 선생님의 백반기행에서도 영혼편에 나왔던 식당에 가보기로 합니다. 애호박찌개와 육회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애호박찌개는 전라도 지역에서 즐겨 먹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고추장찌개 맛이 비슷했고 애호박과 돼지고기가 메인이었어요. 깔끔한 맛과 감칠맛이 어울려져서 밥 한 공기 가볍게 먹어 치웠습니다. 영광에는 라이딩하기 좋은 곳이 많습니다. 가슴이 뚫릴 듯한 백수해안도로, 고즈넉한 분위기의 시골길까지 즐길 수 있죠. 내일 라이딩을 기대하며 오늘은 푹 자볼까 합니다. 여행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백수해안도를 지나 전라남도의 남쪽 끝인 신안까지 라이딩을 해볼 예정이에요. 백수해안도로는 서해안을 따라 라이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가슴이 뻥 뚫리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해안가뿐 아니라 기암괴석과 광활한 갯벌, 오후 늦게 오게 되면 태양이 지는 노을까지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죠. 백수해안도로는 차로만 즐기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저는 이전에 킥보드로도 라이딩을 즐겼는데요. 바다 냄새를 맡으며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또 자동차 창문이 아닌 두 눈으로 풍광을 즐기는 라이딩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멋진 경험이 있었기에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백수해안도로에 진입합니다. 황홀할 정도의 라이딩을 마치고 영광에 왔으니 법성포로 가서 아침으로 굴비정식을 먹고 두 번째 여행지인 신안으로 출발할까 합니다. 영광에 수차례 오면서 식당에서 먹는 굴비정식은 처음이었어요. 굴비정식을 주문하니 굴비를 포함하여 여러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보리굴비, 굴비구이, 굴비찌개를 맛있게 먹고 신안으로 라이딩을 출발합니다. 소금의 고장인 신안에 가기 위해서는 영광에서 칠산대교를 건너고 무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다시 사육대교와 중도대교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합니다. 맑은 날이지만 해안가이기에 강한 바람을 맞으며 2시간 정도 라이딩을 즐겼어요. 그렇게 중도 왕바이 터미널에 도착하였고 배편을 알아본 순간 더 이상의 신안 라이딩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편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고 나오는 배 또한 너무 늦어서 결국 퍼플섬까지 가는 계획은 포기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라이딩 도중 아주 멋진 카페에 들려 잠시 쉬었다 가보려고 합니다. 신안에 온 만큼 소금빵과 소금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커피를 마시며 넓은 신안 앞바다를 바라보며 쉬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영광으로 떠나기 위해 움직였고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주도로 떠나는 날입니다. BMW 모터라드에서 주관하는 제주 라이딩 라운지를 신청하였고 48만원에 2박 3일 숙박과 BMW 바이크를 빌릴 수 있게 되었어요. 목포나 진도에서 제 바이크를 타고 갈까 생각해봤지만 다른 기종의 바이크도 한번 타보고 싶었기에 제 바이크는 무안공항 주차장에 세워두고 몸만 가보려고 합니다. 영광에서 무안공항까지 먼저 가야 됩니다. 1시간 정도 거리이고 아침 비행기라서 서둘러서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여름이 다가오면서 해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른 아침 맑은 날씨에 라이딩을 하며 공항으로 향해 봅니다. 도착하니까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 서둘러서 가야겠네요. 바로 들어가자, 소연아. 저기. 무사히 탑승하여 제주도로 출발하였고 이번 여행 중 마지막 여정지인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왔길래 이른 시간에 도착했기에 BMW 바이크가 있는 게러지에 택시를 타고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 빌린 바이크는 BMW 1250 GS 어드방 모델입니다. 우주병차라는 소문답게 과연 얼마나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를 하며 출발해봅니다. 우선 그 전에 아침 식사를부터 하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면 매번 먹는 고기국수를 먹으러 자매국수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자매국수는 선상 일출봉에 있을 때부터 즐겨가던 곳이었는데 어느새 공항 근처까지 2번이나 이사를 하였고 지금은 대형 식당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렇게 고기국수와 물만두를 맛있게 먹고 본격적으로 제주 라이딩을 출발해봅니다. 이번 여행은 이전과는 가보지 않았던 길 위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주로 해안가 주변만 라이딩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내륙 쪽으로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구자읍에 있는 도토리 숲이에요. 와이프가 지브리를 좋아해서 최근에 오픈한 도토리 숲에 꼭 가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와이프 기분을 맞춰주려 도토리 숲으로 향해봅니다. 구자읍까지 가는 라이딩 코스는 516도로를 타다가 비자림 숲길을 잠깐 거치게 됩니다. 바이크로 라이딩하기엔 아주 좋은 코스죠. 그렇게 처음으로 제주도의 516도로를 달려봅니다. 비자림 숲길은 양쪽으로 솟아오른 나무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너무 환상적인 길이었기에 제주도에 오시면 꼭 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한라산의 높이에 따라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다양한 구경하고 벌판에서 방목 중인 말들을 구경하며 구자읍 도토리숲 제주섬에 도착했습니다. 확대 안 했는데? 누가 찍었어? 숙소 가기 전 서귀포 올레시장에 들려서 구경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동문시장처럼 관광지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노지카라양 7,000원치를 사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숙소는 얼리블랙 리조트라고 해서 BMW 카페와 함께 있는 리조트입니다. 숙소는 더욱 황산적이었어요. 탁 트인 오션뷰와 함께 침실과 거실 공간, 발코니와 건식 화장실과 바다가 보이는 욕조가 있는 욕실까지 완벽했어요. 가격 부담은 있었지만 가격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숙소였고 2박 3일 행복하게 머물다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주도의 첫날 밤을 마무리해봅니다.